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경제적 자유를 위해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 우리 주변 파이어족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듣습니다. 파이어족이 인싸되는 그날까지 파싸. 네, 머니투데이 신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은 이제 그동안 사례들을 좀 보면 이제 주식 급등, 부동산 급등에 우리 파이어족들이 많이 좀 뭐 효과를 얻은 것도 있잖아요. 네, 네, 네. 최근 같은 때는 이제 조정이 좀 시작되고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네. 좀 한두 번 좀 연락을 해보나요? 어때요, 좀 이렇게? 이제 현금화를 많이 하고 어.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또 손실 보신 분들도 있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현금 보유하면서 이제 그 기간을 버텨 나가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또 계속 대응하고 말씀드렸지만 계시다고 합니다. 파이프라인화가 돼 있죠. 네, 매달 그분들은. 이제 파이프라인이 현금 나오는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예를 들면 뭐 1, 2년간 좀 조정을 받더라도 버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버티는 게 현재 구간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 자, 오늘의 파이어족은 해외인데요, 그렇죠? 네, 네. 한국 분이죠. 맞습니다. 근데 해외에 있는 거죠. 네, 네, 네. 오늘은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서 금융권 직장인으로 이제 맞벌이를 하다가 동반 퇴사하고 파이어족이 된 30대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이분들이 학창 시절에 이제 고등학교 이제 때 캐나다로 이제 가족들끼리 이민을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학을 캐나다에서 나온 케이스고요. 이제 한국과 환경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건 파이어족이 된 과정에 한국과 유사한 측면이 굉장히 많아서 인사이트를 얻을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파이어족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파이어가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이 MZ 세대들이 파이어를 합니다. 네. 북미가 좀 이제 근원지였죠. 어떻게 시작이었죠. 보면.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파이어족 또 안티워크 한쪽에서는 네. 그냥 일 안 하는 거죠. 그런 거 맞물려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네. 캐나다의 이 부부도 금융권의 맞벌이 부부였는데 네. 제 생각은 이겁니다. 네. 그냥 또 일하지? 그게 낫지 않나? 고액인데 연봉인데? 맞습니다. 이제 네. 우리 어느 나라 할 것 없죠. 금융권은 연봉이 높죠. 네. 이분들 같은 경우도 맞벌이에서 연봉이 2억 5천만 원 정도 됐다고 하고요. 예.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후에 취직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일을 한 거고 예. 월급의 50%는 지출하고 50%는 꼭 저축을 했다고 해요.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분은 MBA를 하셔가지고 네. 그 학자금 대출. 입사를 할 시점에 학자금 대출이 이제 거의 1억 초반대 정도 되는 빚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네. 이제 두 분이서 열심히 이제 결혼하고 이제 빚을 갚고 이제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이제 시드를 모으신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한국 직장만 그런 줄 알았더니 캐나다도 마찬가지인 게 뭐가요? 입사하고 네. 금융권인데 얼마 네. 안 있어서 이제 본인이 있던 부서가 사업이 부진해서 구조조정을 감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10년, 20년 일하신 분들이 갑자기 이제 정리해고를 당한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은 정리해고는 당하지 않았지만 이게 내가 열심히 해도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기면 하루아침에 회사를 나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부서를 옮겼는데 이번에는 이제 직장 상사와 불화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직장 생활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기 퇴사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이제 부부가 같이 세운 거죠. 이제 근로소득에서 소위 말하는 현금 파이프라인, 네. 파이어를 해야 될 텐데 네. 바로 한 거는 아닐 것 같고요. 또 그쵸. 이분들의 이 네. 파이어를 하게 된 거 네. 현금 파이프라인은 과연 뭐였는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분들도 사실 월급밖에 없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기 퇴사할 수 있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뭐냐? 고민을 하다가 이제 출퇴근 시간 제외하고 남는 시간에 사업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사업이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샐러드 도시락 배달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그 직장인들한테 이제 샐러드 다이어트 뭐 건강에 신경 쓰는 직장인한테
근데 그게 잘 안 됐다고 해요. 네.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요가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요가 뭡니까? 스튜디오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투자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공간을 이제 임대하고 해야 되니까 아, 이것도 안 되겠다 했어요. 하고 신희영 기자 이거는 안 맞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네. 이 파이어의 기본은 이렇게 그렇죠. 이제 일을 뭐 네. 이렇게 생계를 위한 일을 하지 않는 사업을 거긴 하면 안 한데, 되는데. 네. 그는 일단 이것도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시어머님이 이제 레시피가 엄청 이렇게 손맛이 있는 분이어가지고 그 네. 레시피를 토대로 크림치즈를 만들어 파는 사업을 했는데 네. 이걸 6개월 정도 해보니까 아 이렇게 팔아서는 경제적 자유를 앞당길 수 없겠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전한 게 부동산 임대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아 돌고 돌아 임대로 그래서 네 왔네요. 번째 도전한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목표를 이루셨어요. 네. 캐나다 임대. 네. 제가 LA 쪽 임대 사업 관계자들은 좀 들어봤는데 네. 최근 한 진짜 한 4, 5년간은 네. 초호황을 누렸더만요. 그쵸. 캐나다 네. 쪽도 비슷한가요? 아, 마찬가지라고 네, 합니다. 네네. 네. 그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전세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렌트비가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는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고 단독을 선호하기 때문에 단독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한 채에 뭐 1, 2층 각각의 유닛으로 나눠서 네. 월세를 주는 방식으로 이제 6채를 매입했는데 전체 9개 유닛을 이제 세팅을 하고 이제 임대를 주고 있는 건데요. 네. 이제 토론토가 아니라 이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중소도시에서 좀 예산에 맞는 집을 찾아서 매입을 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네. 렌트를 주는 구조인데 이제 이게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월세 뭐 공실 엄청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최근 2, 3년간 네. 이제 캐나다 쪽도 이제 경기가 점점 살아나고 있는 거잖아요. 물가가 오른다는 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렌트 수요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단기간에. 여기서 바로 지적 들어가는 게요. 네. 이분들 진짜 아무리 네. 금융권이지만 네. 신혼부부고 네. 금융권에서도 뭐 높지만 연봉이 네. 집을 6채나 살 정도의 부는 없는데 맞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난 겁니까? 금수저입니까? 아니고요. 네. 그 아까 그 학자금 대출도 많았다고 했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보면 전체 자산은 50억 원이고 자기 자본은 22억 원, 대출은 28억 원. 그러니까 아. 자기 자본 22억 원, 네. 대출이 28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캐나다 같은 경우는 네. 자기 자본 20%, 대출 80%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LTV가 80%네요. 네. 왜냐하면 전세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매입 당시보다 이제 지금 자산 가치가 좀 많이 오른 편이긴 한데 일단 이분들이 이제 기준으로 삼은 건 주택을 매입할 때 이제 2가구 이상 렌트가 가능한 집을 산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월세가 대출 이자와 관리 비용, 세금 등을 모두 제외하고도 네. 가구당 이제 500에서 1,000불,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지.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지. 네, 그러니까 모두 쓰고 나서도 가구당 500만 원 이상 남는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위험한 건 아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으로 투자하셨다고 하고 지금은 이제 9개 유닛 세팅한 다음에 이걸 운용하면서 조기 퇴사 후에 자유롭게 사시는 거죠. 네, 이렇게 그 6채를 네. 보유를 하고 9개 유닛으로 나눠서 렌트를 하고 월 네. 뭐 이자 털고 관리 비용 털고 한 5,000불, 500만 원 정도의 네, 가구당 500만 원 정도 예, 있는 건데 네. 좀 이거 좀 불안정한 것 같은데 이것도 이게 너무 대출이 많은데. 저희도 예. 이제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니까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자기 자본 22억에 대출 예. 28억이면 너무 위험한 너무 거 아닌가? 센데 이거 막 약간 이렇게 부동산만 출렁대면 네네 예. 생각을 하시는데 그 한번 이거는 이제 뭐 논의해 볼 만한 사안인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현금 흐름이 9개 유닛에서 전체 20만 불 그러니까 한화로 2억 원 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본인들 생활비를 300에서 500 정도 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6천만 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연간 기준입니다. 네네 네. 이 부분은 이제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고 해요. 이자가 아니라 네. 그럼 저축 개념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토론토에 살지 않고 이제 좀 주거가 저렴한 중소도시에서 살면서 이렇게 자기는? 운용을 네.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월 생활비를 300에서 500이니까 평균 400으로 잡고
네. 1년이면 5천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원금 저축하는 게 이제 6천이잖아요. 네. 그럼 1억 1천이란 말이죠. 네. 그럼 대략 1억이라고 잡고 내가 이 정도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파이프라인 현금이 연 1억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위험한 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선택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캐나다에서 지금 월 생활비를 한 300만 원 잡은 네. 거예요. 부부가 네. 300에서 500인데 네, 진짜 이러면은 네, 자녀도 있거든요. 자녀도 있는데 네. 완전히 이거는 네. 검소 그 자체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파이어를 전에도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의미가 이제 없는데. 이분들이 사시는 게 토론토가 아니라 약간 그 인구 10만 정도의 자연이 아름다운 캐나다에. 중소도시에 사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주거는 본인들이 취득한 주택에서 사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월 평균 400만 원이라는 생활비가 딸 둘이 있어요. 4인 가족인데 네. 부족할 것인가 충분할 것인가 가족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부족하지 않다고 하시거든요. 어. 네,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라든지 문화센터 같은 것들이 잘 돼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의료비도 무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든 다 혼자서 하더만요. 뭐 교육도 자동차도 그렇고. 본인이 고치고.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보면 네. 한국에서 서울에 4인 가족 400만 원 어떻게 살아?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근데 사시는 분도 있고 충분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이거는 그게 기준에 파이어인가 따라 봐요. 예. 자기 가족의 기준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예. 네. 하고 그 생활 때문에 파이어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네 자연에서 딸 둘과. 예, 네. 이제 누리면서 살고 싶어서 의자 만들고 파이어 하신 거죠. 예. 네네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가구 계시다고 만들고.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파이어족들 계속해서 이제 사례를 소개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저도 많은 이제 문의 이렇게 받는 게 그동안에 이제 파이어족들의 성공 사례들이 주식 쪽, 부동산 쪽이었었거든요. 네, 네. 코인도 좀 일부 맞습니다. 있었고. 네. 이게 이제 큰 대세하락으로 가니까 네. 그분들의 그 뒷이야기도 좀 네. 궁금하다. 네. 제가 그래서 몇 분 최근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네. 뭐 자산이라든지 현금으로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고 네, 있는지 위기 온 물어보면 거 아니냐.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이제 자산이 늘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왜? 왜요? 이런 자산이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주식 부동산 다 근데 빠졌는데.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모든 부동산이 조정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격차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말 좋은 지역, 목 좋은 곳에 희소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조정 폭이 크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조정이 거의 되지 않거나 거기서 꾸준히 현금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버티는데 아무 이제 영향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온라인 시장이 엄청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네. 온라인 시장에서 이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후속 취재도 저희가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였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